안녕하세요. 마크킴입니다. 자, 마크킴의 뉴스 영어 레슨 25 마지막 과의 표현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He is one of the strongest men in history가 되는데요.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형태는 영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서양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보다 더한 그 최상의 의미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게 말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one of the의 최상급의 복수명사는 영어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 개로 나누어서 일단 분산을 했습니다. strongest가 들어가는 것 먼저 세 개를 골라봤고요. So he is one of the strongest men in history.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최상급의 명사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one of하고 연결됐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뒤에 in history, 역사상, on record, 기록상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반드시 혀가 기억해야 될 형태이고 또 표현인 것 같습니다. He's one of the strongest men in history. One of the strongest storms on record가 되었죠. 기록상 가장 강력한 폭풍우 중에 하나가 is currently 현재 underway, is underway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is underway, 뭐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오고 있는 중이다, is underway. 그래서 뭔가가 계속해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is underway. 그래서 여기에 폭풍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is currently underway 한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Galaxy is one of the strongest phone brands in Korea. Galaxy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phone brands, 스마트폰의 브랜드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런 표현 방식도 괜찮습니다. Okay, next one. 그 다음은 strongest가 아닌 것 중에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형용사를 찾아봤더니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It is one of the sweetest memories I have. 여기서는 또 어떤 구성도 신경을 썼는가 하면은 이게 in history라든지 등등이 아니고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인 자, 이 관계대명사가 연결되어지면서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도 영어 원어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형태이거든요. 자, 그걸 감안해서 문장 또 세 개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It is one of the sweetest memories I have. I have 앞에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생략된 것이겠죠. 지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달콤한, 가장 sweet한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It is one of the sweetest memories I have. Okay, next one. He i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ve ever met. I've ever met 뒤에서 툭 붙여주는 이 형태도 반드시 혀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껏 만나본 I've ever met 그냥 한 단어죠. 가장 똑똑한 학생 중에 그는 한 명입니다. He i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ve ever met. 전체가 한 단어인데요. I suppose it is one of the greatest ideas that occurred to me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 뭉텅뭉텅 보이는데요. I suppose를 그냥 가정하다라고만 알고 계신다면은 딱 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이 suppose는 나는 뭐라고 생각해를 가장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로 I suppose라든지 people suppose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세이를 쓸때 표현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주장을 나타낼 때 나는 믿는다,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이렇게 I think보다는 I suppose라는 이 표현을 넣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written type의 표현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spoken으로 쓰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발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겠죠. 남발해서는 그냥 I suppose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표현 방식도 있다. I suppose가 나는 가정한다가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렇게 여긴다, 생각한다를 고급스럽게 표현한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Okay, I suppose it is one of the greatest ideas that occurred to me. 나에게
occur to 그 뒤에 me 사람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의 뜻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다.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다. A good idea occurred to me 한 단어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 그래서 that occurred to me. 제 머리에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가장 끝내주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 suppose가 되었네요. Next one. She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figures I've ever seen in my life. 여기서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prominent figures가 됐는데 prominent 하게 되면 탁월한, 뛰어난, 현저히 두드러지는 prominent이래요.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아마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올 겁니다. 현저히 두드러지게 뛰어난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prominent이 되겠죠. 이 prominent 괜찮은 형용사입니다. 모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She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figures. figure 하게 되면 인물, 사람의 뜻이 있다는 것. 이제는 뭐 반복이 많이 되어서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거물급 인사 기억나시죠? Giant figure. Right? 지난번 과에서도 나왔었죠. Six figures에서 10만 불 이상의 돈을 이야기할 때 또 figure. 이것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인물이죠? I've ever seen in my life. 나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껏 봤던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그녀는 한 명입니다. 괜찮은 또 표현의 덩어리들이 눈에 많이 보이죠. So it is one of the weirdest stories. 가장 뭔가 기묘하고 이상하고 보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weird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묘한 뭔가 묘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I've ever heard of. I've ever heard of가 되면은 내가 지금껏 들어봤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one of the weirdest stories I've ever heard of. Right? 이렇게 연결도 되어서 I've ever heard of를 또 쓸 수 있게 암기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I had a long and tough day. 있습니다. I have a long day만 해도 힘든 하루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long day. 긴 하루가 아니고 사실상 I have a long day라 그러면 힘든 하루였다가 되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tough라고 하는 이 형용사까지 넣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고 힘든 하루였어. It was one of the hardest day I've ever spent. 여기서는 뒤에서 꾸며줄 때 당연히 day는 spend 하는 거죠. 내가 지금껏 한국말로 해석하면 좀 이상합니다. spent 보내봤던 가장 힘든 날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식의 한국말을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또 이렇게 생겨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좋겠네요. The city was hard hit by the storm이 되었죠. 자, hard hit, 뭐뭐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타격을 입다, 피해를 보다 할 때 be hard hit, 이것도 한 단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시는 by the storm, 그 폭풍에 의해서 심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And it was a day after I came back from holiday. 이 표현 방식도 원어민이 좋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it was a day after. 그것은 바로 하루 지난 날이었습니다. I came back from holiday. 내가 휴가로부터 되돌아오고 난 바로 하루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It was a day after I came back from holiday. 휴가로부터가 될 때에도 from vacation도 쓸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표현은 from holiday예요. I'm on holiday. 저 지금 휴가 중이에요 할 때도 I am on holiday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Next one, the Bitcoin market was hard hit by the announcement, right? 비트코인 시장이 그 발표에 의해서 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And it was a day before I sold out all of my coins.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나의 코인을 팔아 치우는 거예요. sell out 해버리면 팔아 치우는 겁니다. 다 팔아 치우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Okay, next one. Most of the businesses were hit by the lockdown.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락다운에 의해서 심하게 were hit, right? 영향을 받았습니다가 되었네요. 락다운 되게 되면은 봉쇄해버리는 거죠. But 하지만 it was no surprise. 그것은 no surprise,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것도 반가운 표현이죠. The tourism was hardest hit by the pandemic. be hard hit이 심하게 피해를 입다의 뜻이고 be hardest hit이 되면은 당연히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tourism 여행 업계가 팬데믹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 점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가 되었습니다. A very high number of fatalities are expected. 이제 a high number of가 되니까 그렇죠. A number of만 해도 수많은의 뜻이 되는데 a very high number of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우 많은 수의 fatalites가 되면 사망자들이에요. 원래 fatality가 사망을 의미하는 명사잖아. fatal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fatally ill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atal 되는데 이 fatal의 명사구리 fatality가 되면서 fatality는 사망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fatalities라는 복수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사망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수의 사망자들이 are expected, 예상되어진다의 뜻이 되어야 되겠죠. And at least 20 people are confirmed dead or injured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0명의 사람들이 be confirmed가 됐는데 뭐뭐로 확인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confirm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뭐로 확인되다라는 의미, be confirmed가 되면 그 다음에 뭐뭐로 확정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되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른 의미인데요. 이 다른 케이스의 표현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적어도 20명의 사람들이, 20명의 사람들이 confirm 된 상태예요. 그 뒤에 보어인 형용사가 나오는 이 형태의 구성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are confirmed dead or injured, 사망했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 confirmed 뒤에 형용사의 구성,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시고요. 다른 또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도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The medicine was confirmed as a treatment for COVID-19 by the FDA가 되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했을 때 be confirmed 뒤에 as는 굉장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뭐뭐로 승인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be confirmed as a treatment가 되었습니다. a treatment가 된다는 것은 추상명사 치료가 아니고요. 보통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치료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는 맞겠죠. a treatment가 됐으니까. for COVID-19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제로 승인되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승인됐죠? By the FDA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Next one, the news was confirm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가 됐는데요. 그 소식은 was confirmed. 이때는 사실로 확인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관계 당국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정부 기관 중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 등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관계 당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걸 영어로 the authorities concerned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concerned가 되었고 뒤에서 후이수식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여기서 concerned는 늘 이 표현만 나오면 저는 강의할 때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형식을 갖춘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관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는 표현을 사용돼요. 그때 concern과 the authorities concerned에서 사용되는 이 concern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ext one. Mr. Anderson is confirmed to be mentally stable. be confirm이 어떤 활용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냐면은 그 뒤에 to 부정사로 활용되는 것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be confirmed는 뒤에 형용사를 받아오는 형태,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be confirmed as를 받아오는 그런 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e confirmed to 부정사의 형태, 이 세 가지로 활용이 되어진다. 이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신 있게 confirm을 쓸 수 있겠네요. So Mr. Anderson is confirmed to be mentally stable. Mr. Anderson은 mentally stable. stable은 지난과에서도 다뤘었죠. stability가 나왔었죠. price stability가 되어서 물가의 안정.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be confirmed to 부정사의 활용까지 알아주시면 완벽하게 confirm은 cover up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number is just an estimate. estimate가 아니고 estimate이라고 몇 번 강조를 했었죠. at로 끝나는 것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됐을 때는 발음이 it로 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The number is just an estimate. Right? 그 수치는, 그 숫자는 단지 추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Nothing can be confirmed at the moment. 현재로는 어떤 것도 confirm 되어진 건 없다. 그렇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정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stimate도 이번 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nothing can be confirmed at the moment. 이건 그냥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현재로는 현재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는 뜻이겠죠. Next one. It is too early to know. 자, 무엇은 시기상조이다 라는 의미를 쓸 때가 있는데 가장 적절한 영어 표현이 바로 it is too early to 부정사의 활용이라는 점.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Right? 지금은 너무 이른 시기다 알기에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How many people died in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이 되었죠. aftermath가 되게 되면은 뭐의 여파 혹은 영향, 결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고의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안다는 것은 지금 너무 이르다, 알 수가 없다, 시기상조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It is too early to 부정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무엇인지 어떤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우선 먼저 나오는 것이 It is too early to say for sure. 자, 이 문장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Say for sure, 확실하게 말하다, 우리가 단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를 단언하기에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야. 이 표현은 그대로 한 단어처럼 외워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높은 빈도가 It is too early to give up, right?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It is too early to draw any conclusion.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Draw any conclusion. 그냥 한 단어죠. 결론을 끌어내다, 결론을 도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입니다가 되었고요. It is too early to predict what's gonna happen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It's too early to predict what's gonna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까지 연결되었네요. It is too early to 부정사의 구문 전체적으로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깔끔한 표현들입니다. The rescue operation is ongoing. ongoing 하게 되면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혹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ongoing이라는 형용사이고요. 원래는 go on이었는데 두 개를 뒤집었고 한 단어로 만든 것이 ongo가 되었고 ing를 붙인 자 이런 조어 방식이죠. 그래서 그 구출 작전은 is ongoing 현재 진행 중이지만 but all the systems are down 모든 시스템이 다 다운돼 버렸고요. 그래서 and they are in the helpless situation. helpless가 되면은 원래 help 하게 되면 돕다의 뜻이지만 I cannot help it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 can't help it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helpless가 되면은 이제 부정이 되는 거니까 뭔가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helpless가 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helpl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And they are in the helpless situation. 그리고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Go on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계속 더 확대시켰습니다. What's going on here? 이것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So what's going on here?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장 단독으로 하나 외워주시고요. There's an ongoing investigation towards the accident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에 관한 investigation, 수사, 조사가 되겠죠. investigation towards가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investigation towards. 이때 toward로 끝나는 게 아니고 towards가 되면서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igation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뭐뭐에 관한 수사, 조사가 되면서 investigation towards가 툭 튀어나올 수 있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하여서 그 사고에 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처리했습니다. This is an ongoing process. 이것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process입니다. Nothing is done yet. 어떤 것도 지금 끝난 것은 없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붙여서 외워주시면 그 상황에 딱 적절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Life is an ongoing struggle that never ends. 이 표현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깔끔하면서 어감도 좋은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that never ends. 결코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투쟁이죠. struggle. 투쟁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struggle이라는 이 단어는 노력이라는 의미로는 조금 약해요. 뭔가 몸부림, 열정적인 노력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투쟁에 더 가까운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struggle이고요. 동사로 활용되면은 struggle 뒤에 to 부정사를 넣어서 문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투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struggle to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ongoing struggle 되면서 명사 처리가 된 것이겠죠. 자, 드디어 25과의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체의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There's no way to communicate with people inside라는 표현인데요. 자, there's no way to 굉장히 쉬운 구문이지만은 반드시 외워야 될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많이 선택하는 표현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에 좀 붙이라고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There's no way to communicate with people inside.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There's no other way to persuade him 이란 표현 또 나왔는데요. There's no way to가 나오면은 굉장히 높은 빈도로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no other way to 부정사죠. 그래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There's no alternative. Alternative가 되면 대안을 의미하죠. But this가 되었는데 이때 but은 그러나의 뜻이 아니고 전치사로 활용되는 but은 except 뭘 제외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25과의 표현 학습이 끝났습니다. 마르킴의 뉴스 영어 클래스는 이제 이 마지막 강의 25과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킴의 허핑턴 포스트